결국 주가가 반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붕화약품이 결과별로 나와서 붕화약품 얘기 좀 했더니, 아니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또 기분 안 좋으셨나봐요. 기분 푸시고 오늘은 신풍제약 내용으로 한번 꽉꽉 채워가지고 한 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풍제약이 장 막판이었던 것 같아요. 장 막판에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예상했던 거는 갭을 띄우고 아싸리 5일선 위에서 갭을 띄우고 떨어지는 11선의 매매로 소화해주는 게 가장 좋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예 그냥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5일선 먹으러 갔으니까 이제 11선 먹으러 가고 21선 먹으러 가고 60일 또 120 먹으러 가면 이 갭 메꾸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왔던 요 스타트 지점, 그죠? 대략적으로 여기였죠. 요 구간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 바닥을 일단 잡은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희망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셀트리온, 레퀴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을 확인했다. G 동물 실험을 한 거죠. G 실험에서 생존율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G 실험에서 델타 변이 유효성이 확인이 됐다. 당국에서 실제 환자의 임상적 관찰 연구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셀트리온은 뭐 명확하게 뭐 데이터가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항체 치료제가 투여된 G 실험에서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고 실험지에서 모두 생존을 했으며 폐 조직에 대한 검사 바이러스 감소 효과도 있었다. 저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람한테 해봐야겠죠? 49마리의 G로 했고,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수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열은 체크 안 했나? 동물에서 안 하는 건가? 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체질이 병원 체질이에요. 저 입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막 안 나간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병원을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 병원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커튼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병원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몸의 염증을 확인하는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간호사분들이 그 환자분들 열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열 잰 다음에 열이 있네. 그럼 피 검사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 염증 수치죠. 그걸 확인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바이러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제 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거는 제가 물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른 뭐 병을 얻고 뭐 다쳐가지고 들어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열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 나시면 안 되니까 꼭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의 그 노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 솔솔, 치료제의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탑라인 분석 결과는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라는 부정적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신풍제약 공지사항에는 뭐 실패라는 내용은 없었다. 고위험군 환자 16명인가 그랬죠. 음성 전환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근데 16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주장이었죠. 전문가 집단 관계자는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위험군에서 음전 100%가 나왔고,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위 50% 환자군에게서는 3일차에 96% 감소하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뭐 물백신이라는 얘기도 많죠. 치료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최근 미국 정부 대규모 성구매 서식과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 뭐 이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필요성을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진단 키트, 백신, 뭐 치료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3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이번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1238명 규모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 나온 아실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이 1시 반 움직인 게 몇 시였죠? 2시 정도부터였거든요. 이제 이 기사가 재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왜냐면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사실. 식약처가 치료제 업체들로부터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게 또 신풍제약, 부강약품, 뭐 제넥신 뭐 이렇게 13개가 참여를 하면서 뭐 이거는 뭐 봤던 기사도 사실 제가 오늘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오늘 신풍제약은 좀 올라간 반면에 부강약품은 좀 떨어지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2일 기사 12일 기사예요. 이게 왜 갖고 왔냐면 신풍제약 측에서는 이상 시험의 성격상 적게 설정된 피험자 수에 의해서 통계적 유서 확보지 못한 지표는 3상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워딩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완전 정상적인 워딩.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이 PCR 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거기에 약간 좀 의문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확 그 신풍제약이 환자 수를 늘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염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 수를 늘려가지고 하자라는 게 신풍제약의 조금 임상 디자인이지 않았을까, 계획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부강약품은 중간에 빠르게 일상 하던 거 바짝 끝내고 완전 그 유효성 평가 지표 플라크 에세이를 1차로 놓고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살짝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부강약품 영상을 최근에 뭐 이슈도 없었고 해서 안 올리다 보니까 부강약품 주주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영상 보신 것 같은데 뭐 부강약품도 신풍제약 못지않게 뭐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까지 제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주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 관련 주식을 메인으로 하는 그 영상 신풍제 영상에서 그거 의학적 그것까지 하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있으면은 뭐 리스펙합니다. 대단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주식이 뭐 밖에서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그래도 결국 주가가 반영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정말로. 왜냐면 저는 지금에서 말하지만 저는 진짜 나락갈 줄 알았거든요. 나락갈 줄 알았는데 왜 버틸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기업에서 빠르게 뭐 삼상에 대한 뭐 얘기 나왔던 것도 있고 뭐 여기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과하게 빠진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수 편입도 되고 어느 정도 좀 단타 물량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 단타 물량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다. 솔직하게 전 진짜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좀 덜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뭐 저희 그 자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또 공교롭게 또 저희 영상 또 좀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통해서도 일단 저는 그건 이해했어요. 약이 모수는 적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뭐 제가 뭐 그걸 막 계속 막 부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반영해 주는 거는 살짝 달랐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슈도 별로 없었고 지금 이제 삼상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 5일날 신청했나 그렇죠? 5일인가 6일날. 그래서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안에는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 안에는 그 삼상에 대한 그 허가 여부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들어온 물량도 있을 거고 매도 안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는 여기 생각하시라 그랬죠. 야, 니 발표 나오기 전에 하락했던 구간에 있는 거다로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푸근하지 않을까. 위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월봉에서 21선 지지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평선들이 끌어올라오고 떨어지는 거는요,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기준 자체가 종가를 선우 그러니까 1일 종가, 2일 종가, 3일 종가, 4일 종가, 5일 종가를 기준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종가가 나와야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보시면 61선이 여기 있잖아요. 60월 봉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와요. 또. 왜냐면 해당 월의 종가 기준으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0일 이평선, 60월 이평선 25,000원에 있네. 그 25,000원이 지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종가 기준으로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다 결과론적이다라는 부분. 이평선은 다 결과론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오늘 이평선 마무리된 것도 오늘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점으로 딱 찍혀서 선이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저점을 만들어주고 이평선이 떨궈주고 소화를 해주고 변곡점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 아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주고 떨어지는 이평선에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변곡점을 만들어야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임상 3상의 성공 여부는 사실 쉽지 않죠. 성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성공이 되길 꼭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강약품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뭐 뇌피셜적인 댓글, 제가 뭐 부강약품 저는 예전에 그 일양약품도 임상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양약품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러시아라는 국가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러시아 예전에 이제 그래도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 일양약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양품 제일 먼저 나가랬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그리고 돈이 안 되겠다 하면은 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임상할 때 신풍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고 그런 걸 없어요. 저는 뭘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자 주의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제 포커스는 경구용 치료제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게 포인트였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더 좋다. 왜냐면 부강약품도 영상을 찍었었고 개인적으로도 부강약품 작년에 매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부강약품이 했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많이 받았던 거지. 상대적으로 이 신풍제약의 그 유재만 대표님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얼버무리고 했던 거, 그거랑은 느낌이 다르다, 이게 포인트였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조금 좀 저점도 만들어 놓고 하는 한 주여가지고 저번 주보다는 좀 덜 힘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뭐 신풍약 시간에 신풍약 얘기만 할게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를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신풍제약에서 뭐 최근에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1억 손절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고, 과연 손절이 맞았는지 혹은 뭐 비중 추가 맞았는지는 주식은 뭐 이미 내 계좌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주주의 선택 권리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 1년 120만원 한 달 1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기 스윙 종목이랑 주력주를 매매를 하지만 이유 없는 종목을 사지는 않아요. 물론 뭐 신풍제약도 이유가 있지만 다른 종목도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향후에, 지금 대비해서 향후에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쌀 때 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식이랑 본인이랑 어울린다 하시면은 허공대팀이랑 잘 맞을 거고, 나는 빨리 성격 급해가지고
오늘 사는 거 내일 움직여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랑 안 맞아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좋은 종목, 향후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사자 주의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향성이랑 맞는다 싶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 회사로 전화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